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2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될 것이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진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고, 또 이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은 물의 기운, 즉 임수가 됩니다.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됩니다. 그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양수가 있으면 음수가 있듯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가 있는데, 이 또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같은 물이지만 그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른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물이 있어야 되고 동물도 식물도 물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수라고 하는 것을 물로 제가 표현을 했죠. 수는 물을 이렇게 의미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또 이 수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물만 보지 마시고 차가운 냉기를 또 수의 기운으로 본다. 즉 남극 대륙의 기온이 영하 몇 도, 50도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냉기라고 하죠. 물로 볼 수도 있지만 차가운 냉기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이지만 얘는 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큰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얘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같은 거죠. 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강, 호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강 같은 경우도 작은 강 말고 중국 같은 데 뭐 황하강이라든가 독일의 나일강이라든가 뭐 일본 저기 미국 같은 데서도 큰 미시시피 강인가요? 이런 강은 굉장히 큽니다.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작은 저수지 개념 말고 5대5 정도 돼가지고 한반도 크기 이상의 그런 호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명리학에서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 또는 강호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이슬비 같은 개념, 내지는 작은 시냇물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옹달샘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치성진을 기도를 드릴 때 떠서 했던 정화수 했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수를 이렇게 음량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 자체가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개념 또는 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은 큰 물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신왕해지게 되면 충분지성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물이 충분한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일간이 왕했을 때 저렇게 물이 범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수일간이 왕해서 충분한 성질을 드러낼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왕한데 무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수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차선책이 되겠죠. 차선책으로서 이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목을 가지고 왕한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해 주는 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왕한수의 기운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범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임수일간이 왕에서 범람할 것 같으면 차라리 댐을 쌓거나 저수지를 축조를 하거나 방파제를 해서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이 넘치려고 할 때는 댐을 쌓아서 그걸 제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옆길로 조그맣게 구멍을 내 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옆
옆으로 이렇게 물을 빼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댐을 쌓고 저수지를 쌓는 것은 무토로서 제방을 쌓는다고 하지만, 물이 왕할 때 그냥 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물을 흘려보내서 큰 재앙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면 옆으로 우회시켜서 그 왕한 기운을 갖다가 설기해서 그 왕한 기운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것을 설기순세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임수라고 해서 무토를 쓰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무토를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도 쓸 수가 있다. 선생님, 그럼 을목은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을목 같은 목인데 간목은 되는데 왜 을목은 안 됩니까? 라고 보면, 간목 같은 경우는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큰 소나무, 오동나무 이런 걸로 보지만은,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죠. 풀에 물을 주면은 풀이 물을 많이 빨아들일까요? 큰 나무가 물을 많이 빨아들일까요? 당연히 화초가 먹는 것보다는 큰 간목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많이 먹겠죠. 쥐 한 마리한테 물을 먹이는 거하고 소 한 마리한테 물을 먹이는 거하고 당연히 게임도 안 되게 소가 물을 많이 먹죠. 물을 갖다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 을목은 작은 화초이기 때문에 설기순세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수가 왕해졌을 때 을목은 부목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없잖았지만은, 간목은 간목만 튼튼하다라고 하면 수다 목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를 설기순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일간이 왕할 때 목을 쓰는 것보다는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더욱더 이상적인 사주배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상황에 따라서 이는 달리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 또 다시 반복이죠.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죠. 저기는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별도로 외우지 마시라고. 진월하면 제가 30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월은 청명과 곡우가 있다. 그 다음에 4월이 되면은 입하와 소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들으시면서 외우시라고 제가 좀 2분 좀 아프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요. 학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뭐냐? 톡톡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반복 숙달해서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그래야지만 가장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숙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공부를 합리적으로 한 것은 어려운 것만 너무 할 필요 없고요. 가장 쉬운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요. 어려운 것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몇 문제 추출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걸 내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을 잘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데, 특히 어려운 것들만 자꾸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명리 공부하게 되면 명리가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아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주를 보는 눈은 젬병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임수라고 하는 거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모르고요. 맨 신살만 주구장창 외워가지고 백호대살인데 어떻게 부분이 좋냐, 이렇게 막 피 튀겨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백호대살이라도 잘 사는 사람 많거든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명리학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쉬운 것을 반복 숙달해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진월은 인묘진 동방이죠. 동방이 되면서, 이 동방은 계절로는 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단 진월은 사계월로서 중간에 껴있어 환절기가 된다고 했죠. 환절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이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진월은 토만 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저께는 술이었죠. 신의 경술일 때는 진술충이 돼서 토가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봤죠.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어떻게 사주국세가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인묘진 방합이 형성되면 인묘진
방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거는 목이 왕한 것이고요. 반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신자신이 아니라 신자진이죠. 진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왕해지게 되고, 진유합금이 되면 금이 되게 되면 이건 금이 왕해지는 것. 그 다음에 지지로 토가 많아서 유치를 이루게 되면 이거는 토가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경술일주는 진술충이 돼서 토가 왕해진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신묘일 같은 경우는 인묘진 방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 왕해졌다라고 해서 제다신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월에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국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진월에 임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진의 임수 자체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즉 인월이나 인월이나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하고 임수 자체가 임묘월에는 통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묘 식상인 목이 많아지게 되면 임수의 기운을 설기과다하게 만들어서 임수를 약하게 만들지만, 진월은 관살인 토가 왕해서 임수 자체가 약할 것 같지만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월령의 관살이 왕하지만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근기가 약하지 않다, 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 자체가 토가 왕한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토가 임수를 극해서 매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심하면 임수 자체를 탁수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토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를 써서 제방을 하지만 임수일간이 약할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토극수가 돼서 임수를 파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일간이 왕했을 때, 일간이 약했을 때 따로따로 좀 차별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다? 간목을 얻어서 토가 잠난하지 않도록 저 토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임수 자체가 아무리 간목을 얻어서 이 토를 제어한다 하더라도 얘는 식신이고요. 식신을 내가 쓰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진월의 임수 아무리 통근했다 하더라도 관살이 왕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면 자칫 뭐가 된다? 극설교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간목을 쓰더라도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내가 능히 간목으로서 이 진토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원령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신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절제하고 약한 임수를 경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인데, 오늘은 이 방식 기본적인 원칙의 룰이 좀 깨지게 됩니다. 자, 그거는 오늘의 명식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 되겠죠. 격국을 살펴보게 되면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토 월지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죠. 양토.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죠. 자가 됩니다. 극하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관성이라고 하고요.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월제와의 관계가 양대양이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라 편관이 되는 겁니다. 편관격이 되고요. 다른 말로 칠살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하고 달라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관제, 구설, 심하면 송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칠살이 있으면 화살을 하든가 아니면 제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살하고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안 좋은 칠살을 나한테 좋게 만든다라고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칠살이라고 해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없애서 완전히 박멸시킨다라고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을 때는 화살, 인성으로서 화살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을 때는 화살보다는 제사라는 것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면 약할 것 같지만 일간 자체가 진의 원령에 통근하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목을 쓴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식신을 가지고 제사를 할 수 있다. 즉 식신 제사를 할 수 있고요. 선생님, 상관인 을목은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죠. 왕토를 제할 때는 을목 가지고는 제하기가 힘들고 반드시 양목인 간목을 가지고 제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월에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 제사를 한다라는 뜻인데, 이 칠살과 이 식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일간이 세력이 있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어야 식신 제사를 능히 할 수 있는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자, 월의 연지에 임목을 가지고 있죠. 물론 식신 제사를 할 수 있는 뿌리를 얻었습니다. 인중 간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이 식신을 가지고 얘를 통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일간이 세력이 없으면 이건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지 제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의 자수를 이렇게 얻어서 임자일주가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월은 토왕절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가 왕해질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자진 수국굴, 일단 신금이 없기 때문에 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자진 합해서 이거는 일간 자체 임수 자체가 어떻다? 신왕사주로 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일간 임수가 왕해서 신왕하게 되면 제가 뭐라 해서 충분지성이 나타나고요.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람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간에 보면 다시 임수마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간목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양목인 간목으로서 설기 순세하는 틀을 삼주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에서 무토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무토를 보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식신을 얻었다라고 봤을 때 무토를 다시 얻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보는 것보다는 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의 임수 자체가 약해서 원래는 간목으로 토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간목이 인의 뿌리를 얻어서 간목 자체가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일지에서 자수를 본 것이 진을 끌어당겨서 자진합수가 되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진월의 임수가 신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왕해져 있다. 그래서 무토를 써야 되지만 월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무토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저 간목 식신을 이용해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국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시가 이제 경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일단 자수를 봐서 일간은 더 왕해져 있고요. 선생님, 수다목부 되지 않습니까? 물이 많으면 수다목부가 된다라고 해서 저 간목이 뜨지 않습니까? 라고 보는데, 원래 수탕기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탕기호. 물이 질펀하게 많으면 탈기자, 그 다음에 호랑이 오죠. 호랑이를 타라. 간목이 물이 많아서 간목이 부목이 될 때 호랑이를 타라라고 하는 뜻은 연지 인목을 보란 얘기죠. 간목이 인에, 특히 인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나무, 가뭄에도 안이 마르고요. 물이 많아도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물이 많다 하더라도 인에 통근했기 때문에 부목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경금이 있어서 얘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용신은 간목이고요. 희신은 인중병화가 되는데, 이 경금은 용신을 극해버리는 기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는 더 많아졌고요. 경금 인성이 오히려 나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 자체가 간목을 갖다 파하기는 뭐 어렵습니다만은 역시나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더 왕해져 있죠. 당연히 간목을 쓰고 인충병화로 조우해야 되는데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운이 될 것이고요. 무신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완벽하게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구전을 했습니다. 그 신자진 수국을 완전히 갖췄는데 물이 많으면 간목으로서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이렇게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 간목은 무토를 갖다 제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무토를 제거시키고 그냥 목을 쓰는 것이 월등히 좋은 국세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수가 더 많아진 것이 부담스럽고 이런 경우에도 목화 운으로 가서 차라리 용신으로 못 쓰는 무토를 갖다가 제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무토를 용신으로 쓰게 되면 간목의 병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차라리 무토는 없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후시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무에 묻어 저 기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 없다 왕수를 제하기 위해서는 무토라야 되지만은 이렇게 작은 힘없는 기토는 오히려 물을 탁하게 만든다. 뭐죠? 기토 탁임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기토는 없는 것이 낫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식신으로 관을 관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좀 껄쩍지근하죠. 그래서 이런 생신은 차라리 안 얻는 것이 좋고요. 있는데 자꾸 껄쩍지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술 같은 경우에는 자, 지지에 술토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장애될 바는 아니지만 역시나 경금이 있으면 토생금 금생수 하게 되고요. 또 이 경금이 또 간목을 갖다 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술시도 제가 봤을 땐 경사시만큼이나 썩 좋은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주가 한습해지다 보니까 화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병호시가 됐을 때는 이때는 제가 병호가 아니죠. 병호죠. 병호시가 됐을 때는 물론 자진압이 되기 때문에 좌우충이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게 맞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진술충이 됐을 때는 얘를 충할 때는 좌우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병호시는 좀 불안합니다. 차라리 화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을사시를 얻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죠. 물론 이제 을목은 큰 용도는 없다 하더라도 화가 한습해져서 화가 필요할 때는 일단 병호시가 좋긴 하지만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임진 같았으면 병호시를 얻었어도 상관이 없겠죠. 임신시가 됐어도 병호시를 얻으면 더욱 좋았겠지만은 이거는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일지의 자수를 받기 때문에 병호시를 얻으면 좌우상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을사시를 얻어서 어차피 무토를 쓸 수 있는 국세는 아니기 때문에 왕수를 간목으로 설하고 화로서 뭘한다? 조우하는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을사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입니다. 불금. 나라도 좀 뒤숭숭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불금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